강원도 산골 마을의 가을 풍경이 펼쳐진다. 황금빛 낙엽들이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며 좁은 시골길을 뒤덮고 있다. 길 끝에는 오래된 목공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정도연 목공소라는 간판의 페인트가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며 벗겨져 있다. 목공소 안으로 들어가면 전동톱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작업실 공기 중에는 톱밥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떠다닌다. 58세의 정도연이 집중한 표정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다. 그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정확하다. 작업 중인 그의 옆에서 휴대폰이 진동한다.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다. 정도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는 다시 작업에 집중한다. 그의 턱선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눈가에 깊은 근심이 어려 있다. 전화를 거절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다. 한편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정민수가 거절된 통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32세의 IT 개발자인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천장을 올려다본다. 아버지와의 소통이 막혀 있음을 느낀다. 그의 옆 소파에는 사라 콜린스가 앉아 있다. 29세의 영국인 여성으로 짧은 금발 머리와 맑은 회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다. 그녀는 민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예민하게 포착한다. 청각을 잃은 이후 그녀는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과 몸짓을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민수 쪽으로 돌린다. 화면에는 질문이 적혀 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한다. 사라가 다시 빠르게 타이핑한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사라가 민수의 손을 부드럽게 잡는다. 그녀의 맑은 눈빛이 민수에게 괜찮아. 나는 강해라고 말하고 있다. 민수가 사라의 손을 꼭 잡는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가득하다. 카메라가 창밖으로 이동하면 서울의 빌딩 숲이 보인다. 도시의 소음, 차들의 경적 소리. 하지만 사라에게 이 모든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날 오후 강원도의 작은 버스 정류장에 사라가 도착한다.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버스에서 내린 그녀의 머리카락을 차가운 산바람이 흩날린다. 버스 정류장에는 그녀 혼자뿐이다. 고요한 시골의 적막함. 사라는 휴대폰 지도 앱을 보며 목공소 방향을 확인하고 걷기 시작한다. 배낭을 다시 한번 단단히 메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산길을 따라 걷는 사라의 발걸음은 조용하다. 낙엽이 쌓인 길 위를 걸을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산새 소리. 하지만 이 모든 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는다. 그녀의 세계는 완벽한 침묵이다. 카메라가 사라를 따라가며 그녀의 시점을 보여준다. 소리 없는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보이지만 소리는 없다. 낙엽은 날리지만 바스락거림은 없다. 목공소가 시야에 들어온다. 멈추고 오래된 간판을 바라본다. 정도연 목공소.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쉰다. 긴장과 결심이 그녀의 표정에 교차한다. 손을 펴서 땀을 닦는다. 목공소 입구에 도착한 사라가 조심스럽게 낡은 문을 민다. 문이 삐걱거리지만 그 소리는 그녀에게 들리지 않는다. 안에서는 전동톱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녀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정도연은 등을 돌린 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바닥 곳곳에는 크고 작은 나무 조각들과 톱밥이 흩어져 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톱밥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다. 그녀는 바닥의 나무 조각들을 피해 걷는다. 하지만 발밑에 둥근 나무 토막이 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녀는 정도연이 작업 중이라 뒤에서 경고할 수도 없다. 그녀가 그것을 밟는다. 순간 균형을 잃은 사라가 휘청거린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이 옆 테이블을 짚는다. 테이블 위에 공구들이 흔들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금속 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진다. 정도연이 화들짝 놀라 돌아본다. 전동톱을 든 채로 작업실에 낯선 외국인 여자가 있다. 정도연이 급히 전동톱의 전원을 끈다. 기계 소리가 멈추며 갑작스러운 침묵이 찾아온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정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사라에게 다가온다. 사라가 일어나서 옷의 먼지를 털어낸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는 배낭에서 작고 낡은 공책과 펜을 꺼낸다. 정도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본다. 사라가 공책에 또박또박 한글로 무언가를 쓴다. 그녀의 한글 실력은 유창하다. 공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안녕하세요. 사라 콜린스입니다. 민수의 약혼자예요. 정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진다. 턱에 힘이 들어간다. 그의 입술이 움직인다. 사라가 고개를 젓는다. 입술의 움직임을 읽을 수는 있지만 먼저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가 다시 쓴다. 혼자 왔어요. 아버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도연이 고개를 돌리며 몸을 돌린다.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부의 몸짓이다. 그의 등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사라가 급히 그의 팔소매를 잡는다. 정도연의 발걸음이 멈춘다. 사라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다시 펼친다. 그녀의 손떨림이 심해서 글씨가 흔들린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다. 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수를 사랑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정도연이 천천히 공책을 내려다본다. 오래 읽는다. 그리고 사라의 눈을 본다. 그녀의 회색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있다. 진심이 담긴 눈물이다. 거짓이 없는 눈빛. 정도연의 입술이 떨린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다. 사라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 눈물을 닦고 다시 공책에 쓴다. 손이 떨려도 포기하지 않는다. 민수는 저를 사라로 봐줬어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사라로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정도연의 턱이 떨린다. 그가 돌아서서 작업대에 두 손을 짚는다. 머리를 숙인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작업실에 긴 침묵이 흐른다. 톱밥이 천천히 가라앉는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온다. 정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집 쪽을 가리킨다. 들어오라는 뜻이다. 사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친다. 단층 집 거실로 들어간 두 사람. 거실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먼지 하나 없다. 정도연이 부엌으로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 찻잔 두 개를 꺼내 식탁에 놓는다. 사라가 거실을 둘러본다. 벽지는 오래되었지만 정갈하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수를 안고 있는 젊은 날의 정도연이 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 민수의 어머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 사라가 사진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본다. 민수의 어린 시절 모습, 행복했던 가족. 정도연이 차를 들고 나와 사진을 가리킨다. 사라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공책을 꺼내 쓴다. 아름다우세요. 민수가 많이 닮았네요. 정도연의 눈가가 조금 부드러워진다.
오랜만에 아내를 칭찬하는 말을 들은 것이다. 그가 사진을 한참 바라본다. 추억에 잠긴 표정. 정도현과 사라가 식탁에 마주 앉는다. 짧은 침묵. 정도현이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사라도 조심스럽게 차를 마신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간다. 정도현이 사라를 바라본다. 궁금한 표정이다.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입을 열려다 멈춘다. 그녀가 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라가 그의 표정을 읽고 공책에 쓴다. 7년 전 교통사고였어요. 런던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됐으니까요. 정도연이 공책을 오래 들여다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갑작스럽게 청력을 잃은 젊은 여자.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사라가 정도연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가만히 덮는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다시 한 손으로 느리게 쓴다. 함께하면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정도연이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다. 다음 날 새벽, 목공소 마당에서 이른 아침에 고요한 풍경이 펼쳐진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다. 사라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다. 낙엽을 한쪽으로 모은다. 산 위로는 아침 안개가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정성스럽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일. 집 현관문이 열린다. 정도연이 나오다가 마당에 사라를 발견하고 멈춰선다. 놀란 표정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이른 시간에. 사라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본다. 환한 미소를 짓는다. 손으로 괜찮다는 수어 사인을 한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표정. 정도연이 천천히 다가간다. 사라가 들고 있는 빗자루를 함께 잡는다. 말없이 두 사람의 손이 빗자루 자루에 함께 놓인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마당에 낙엽을 쓴다. 대화는 없다. 다만 함께하는 시간. 산새들의 지저김이 들리지만 사라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아침 공기, 일하는 기쁨, 함께하는 시간. 해가 완전히 떠오른다. 산 너머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진다. 오전이 되어 목공소 작업실로 이동한 두 사람. 정도연이 대패질을 하고 있다. 나무결을 따라 부드럽게 나무를 깎아낸다. 숙련된 장인의 손놀림. 사라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손놀림, 나무를 대하는 태도, 집중하는 표정, 모든 것을 흡수하듯 본다. 정도연이 작업을 멈춘다. 사라를 본다. 손짓으로 해보겠냐고 묻는다.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가리킨다. 저요? 정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진지한 표정이다. 정도연이 사라의 뒤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는다. 끈을 쥐게 한다. 올바른 각도로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리고 함께 나무를 깎는다. 사라의 얼굴에 집중과 기쁨이 동시에 피어난다. 나무를 깎는 감촉, 나무의 결, 대패가 나무를 타고 가는 느낌. 나무결을 따라 부드럽게 깎인다. 하얀 나뭇결이 드러난다. 나무 향이 공기 중에 퍼진다. 정도연이 천천히 사라의 손을 놓는다. 이제 혼자 해보라는 뜻이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천천히 혼자 대패질을 해본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점점 나아진다. 정도연이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본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아들에게 가르쳤던 그때처럼. 사라가 완성된 나무 조각을 들어 보인다.
뿌듯한 표정이다. 정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든다. 잘했다는 뜻이다. 사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목공소 근처 산책로를 걷는다. 낙엽이 발밑에서 부스러지며 바스락거린다. 사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낙엽의 감촉을 즐긴다.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한 느낌. 정도연이 걸음을 멈춘다. 주머니에서 공책 한 권과 펜을 꺼낸다. 언제 준비했는지 새 공책이다. 서투른 글씨로 천천히 무언가를 쓴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미안하오.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소. 사라가 공책을 받아 읽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그녀가 고개를 젓는다. 괜찮다는 뜻. 답장을 쓴다. 이해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도연이 사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인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손길이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이해. 두 사람이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한다. 석양을 받아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겹쳐진다. 산길을 함께 걷는 두 사람. 말은 없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다. 저녁이 되어 목공소로 돌아온 정도연. 그는 작은 나무 액자를 만들기 시작한다. 사라가 잠든 시간 혼자 작업실에서 모서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사포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정성을 쏟는다. 거칠었던 나무가 점점 매끄러워진다. 다음 날 저녁, 정도연이 액자를 완성한다. 수수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나무 액자. 그는 액자를 오래 들여다본다. 사라가 작업실로 들어온다. 정도연의 모습을 본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궁금한 표정이다. 정도연이 완성된 액자를 사라에게 건넨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사라가 두 손으로 액자를 받는다. 액자를 자세히 본다. 정성이 느껴지는 나무결, 매끄러운 표면. 눈물이 뚝 떨어져 액자 위로 떨어진다. 급히 공책을 꺼낸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린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 정도연이 그 글자를 본다. 오래 본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다. 눈물이 고인다.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 두 사람이 서로를 안는다. 말없이 오래 등을 토닥이며 정도연의 손이 사라의 등을 쓰다듬는다. 사라의 어깨가 떨린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도연이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사라에게 건넨다. 가는 길에 먹으라는 뜻이다. 김밥과 과일이 정성스럽게 쌓여 있다. 사라가 두 손으로 받아든다.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한다. 눈물을 참는 표정. 버스가 도착한다. 낡은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멈춘다. 사라가 버스에 타기 전 정도연을 한 번 더 꼭 안는다. 작별 인사이자 감사의 인사. 버스 창가에 앉은 사라. 그녀가 손을 흔든다. 정도연도 손을 흔든다. 계속 흔든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한다. 정도연이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다.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계속 흔든다.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다. 가벼워진 어깨. 저녁이 된 서울. 아파트 현관문이 열린다. 사라가 배낭을 메고 들어온다. 피곤한 표정이지만 눈빛은 밝다. 민수가 거실에서 뛰어나온다. 걱정스러운 얼굴, 어디 갔었냐는 표정. 연락도 없이 사라진 그녀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 사라가 배낭에서 나무 액자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포장을 풀어 민수에게 보여준다. 민수의 눈이 커진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이것은 분명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작품. 사라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준다. 정도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보인다. 날 잡아라. 축복한다. 민수가 휴대폰을 보고는 사라를 꼭 안는다. 그의 어깨가 떨린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오래 기다렸던 아버지의 허락. 사라가 민수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인다.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거실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다. 같은 시각 강원도 목공소. 저녁 시간에 작업실에서 정도연이 새 가구를 만들고 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간다. 작업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그가 잠시 작업을 멈춘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다. 정도연이 사진에 대고 고개를 끄덕인다.